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대한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6.4%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78,2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11만 3천 주 정도 나왔고, 지금 보시면 최하방권 동일선상까지 똑같이 또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반등 처리가 일어났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아랫꼬리에서 터치 들어오고 나서 반등 처리 일어났고, 여기에서도 반등권이 일어났고요. 똑같은 선상에 또 빠졌습니다. 지금 이 구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OBVC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또다시 매수세를 가져오면서 하방을 막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대한조선 주주분들께서는 좀 억울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조선 섹터만큼 올라가고 나서 빠지면은 조금 억울한 것도 덜 할 텐데, 대한조선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주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니까 굉장히 좀 짜증도 나시고 억울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기업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HJ중공업을 설명을 드렸을 때 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퍼가 302배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수주잔고량 부분에 대한 게 계산 처리가 안 나오고 나서 이 펄을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이 HJ중공업도 퍼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주잔고량 쌓여 있는 거라 요번에 4척의 발주 처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박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302배의 퍼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잔고량 부분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은 삼성중공업, 뭐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이지 해가지고 막 퍼가 13배입니다. 그쵸? 여기는 전부 다 수주잔고량이 좀 반영이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퍼가 이렇게 막 떨어진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대한조선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한조선은 지금 현재 퍼도 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조선이 앞으로 실적 부분이 꺾일 거기 때문에 6배의 퍼도 못 감당할 회사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러질 않아요. 지금 중형조선 3사가 2년 연속 모두 흑자기 대감해가지고 K조선, 대한조선, HJ중공업, 조선 3사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7천억 원의 규모의 수주 성공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분기 실적 부분은 약 800억 원이 영업이익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기 보고서에 나왔었던 것처럼 요번에 누적 영업이익이 1322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반영을 안 시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MRO 부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MRO 부분은 지금 중소조선소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소조선소에 MRO 야드 빌려준다. 마스카 낙수육사 현실화 해가지고는 요번에도 보면은 중소조선소 부분에 대한 게 부각 처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군함 부분에 대한 게 70%가 중소배고 중형배예요. 중형배나 작은 배들. 그리고 나서 30% 정도만 대형배라고 해요. 그럼 30%의 대형배를 갖다가 우리나라 3대 조선소니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쳐도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과대납폭 현상으로 내리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그렇고 타점 부분을 잡을 만한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응 처리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락폭의 시작 날짜는 여기에서 급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9월 1일 날짜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원래는 이제 수급 처리가 조금 붙으면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이 물량이 이제 출회되면서 계속적으로 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루에 반영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이 85,000원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92,000원 사이 밑에서 노니까 계속적으로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수가, 매수가, 매수가를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OBVC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요. 지금 보면 77,000원 구간에서 아랫꼬리에서 수급, 아랫꼬리에서 수급, 여기서도 수급, 여기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반등폭을 키우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전체 개인 투자자 비중의 70%가 여기에 뭉쳐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 물량이 가장 핵심 물량으로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하단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탈 처리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용잔고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상태에 대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 섹터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항복 형태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는 얇은 봉 형태로 해서 점점점점 빠지다가도 주가가 또 올라갈 때는 장대 항복 형태로 올리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수급 처리는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 치고 올려버릴 정도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매집선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립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 쪽에선 따라잡기 투자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참 얄밉긴 하지만 전형적인 투자 방식인데 말 그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옵션 포지션이 상방으로 롱 계약권에 대한 게 18,500 계약권이 있고 숏 계약권에 대한 게 1,800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지금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선물 포지션도 지금 상방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들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잡기를 하면서 그냥 같이 매도가를 때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잔고를 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비중은 못 나가니까 과거에 이 정도씩 비중은 또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얇은 비중을 던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야비한 투자죠. 지금 왜 그러냐면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올리거든요. 기관들 같이 따라와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투매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 매매도 시킬 수가 있겠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에서 던지고 외국인들이 받아먹는 물량에서 받아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코스피 지수 부분 조절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들 눈치 게임 하면서 지금 받아가고 있죠. 외국인들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차익 매수까지 들어와요. 근데 환율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정세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환율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로나 바이오 섹터, 오늘 로봇 섹터에서 수급 처리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 섹터가 오히려 안 올라갈 때 지금 잡아야 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못 올라가고 있는데 1.4조 원의 이제 블록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필리조선스 측에다가 7조 원 정도 투자 처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수주권이 잘 안 나오니까 막 확 못 올려치는 것 같은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조선이나 지금 HJ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매수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기관들의 이 모멘텀 부분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여러분들께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 중요 밑줄 친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흐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전히 글로벌 LNG선 발주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LNG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LNG선 신규 발주가 진행될 예정인데 2027년도에서부터 2030년 물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조선수들의 수주잔고는 2027년도까지 다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가하고 추가 수주자 확보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한미 협상 부진에 따라서 조정 보이지만 이 LNG선 지금 보시면은 16척에서 20척 발주, LNG선 13척에서 26척 발주, LNG선 14척이 발주, 다 다른 곳이에요. 삼성중공업과 MK3를 논의 중, 삼성중공업과 중국, 윗선 뉴 에너자이저스, 그쵸, 에너지스, EPC 입찰을 준비 중 해가지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 부분도 보니까 결국에는 150대에서 200대 정도의 발주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30년까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선 섹터가 지금 밸류도 낮아요. 지금 펄을 갖다가 11배, 12배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펄랑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포지션 부분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냐라고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주봉상이랑 일봉상이랑 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92,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제가 볼 때 한 큐에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봤었을 때. 근데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방선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가 여기 있는 물량 자체가 빠졌을 때 하방권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92,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방권에서 잡았던 물량들은 약간의 매도세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매도세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30%에서 50%의 매도가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조선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위 판매 공급 계약권 해가지고 두 건이 나왔잖아요. 저희 다 아시겠지만 2,390억 정도. 하나가 또 이제 4,750억 정도에서 7,0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 반기 보고서에 나왔었던 이 실적 부분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제 현금성 자산이랑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동부채 부분이 100%가 안 돼요. 유동자산 대비해서. 자,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6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증권사한테도 이걸 확인을 해봤지만, 자, 반기 보고서가 1320억인데 이게 이제 624억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한 700억 정도에서 620억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억이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를 안 올리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럼 왜 안 올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냥 아직까지 시장이 그냥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의 중소, 부소재 부품 쪽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조선은 어쨌든 뚝 떨어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진다는데 아니 이 기업이 지금 발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관련 없는 기업들은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증권사 측에서도 신용반대 매매 일으키려고 하는 핑계고 실질적으로는 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갔을 때 그 수급이 퍼지면서 어차피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차피 옵션 포지션이나 환율이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부분에 대한 거 배측은 어차피 미국 측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요번에 뭐 3,500억 달러 뭐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620억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곱하기 4를 해도 2,48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자,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펄을 갖다가 11배에서 12배 정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중공업은 11.9배예요. 이거 딱 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11배고. 전 그럼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섹터에서 펄을 갖다가 그래도 한 20배까지는 다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그럼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현재 나온 실적, 현재 나와 있는 600억대의 그 2분기 실적 부분만 봐도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LNG선에 대한 수주권 그리고 요번에 MRO 부분도 HJ중공업 부분에 대한 걸 검토 처리해가지고 HJ중공업 부분에 대한 중소조선 회사한테 MRO 부분에 대한 걸 맡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한조선 부분도 그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때문에 눌려져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수급적인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얇은 봉 전환 처리되고 똑같은 선상에서 항상 반등 처리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걸 핵심 물량 자체에서 조절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상장 처리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타점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에 상당 구간과 1차 목표가에 대한 포지션을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용잔고 부분이 여기서 조금 눌렸을 때 제가 조선 섹터가 완전히 밀린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시 다 맞고 이평선 부분을 봤을 때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투자대비 매매 동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관 수급이거든요. 외국인들이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ADR 지표가 이렇게까지 하방권에 빠져 있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 문제거든요. 그럼 기관 수급이 외국인들 들어올 때 지금 플러스 상태 전환 처리 시키잖아요. 조금씩. 이게 지금 오늘 1시 넘어가고 12시 넘어가니까 오후 장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 주는 빠르게 못 올라가요. 그 이유는 아시죠? 금요일 날부터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이렇게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추석 지나고 나서 그 수급이 분산됩니다. 100%.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조선 섹터로 갈 건지 2차전지 섹터로 갈 건지 바이오 섹터로 갈 건지 봤었을 때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오 sek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단권에 걸려있는 조선 섹터나 2차전지 섹터 이 정도에서 수급 처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봇 섹터도 사실 펄을 갖다가 1000배 넘게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막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막 1400배까지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막 7% 올려치는데 이 수급도 아니에요. 제가 왜 전체적인 시장 상태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대한조선을 말씀드리냐면 개별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무조건 타점이거든요. 아니 밸류도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 가치가 꺾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구간 맞춰서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 한 매도 타점, 이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필리조선스에다가 7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LNG선이 지금 150척에서부터 250척에 대한 발주가 대기하고 있어요. 2026년도까지의 수주잔고량이 꽉 차 있어요. 어차피 지금 2027년도 거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수주권이 안 나온다. 근데 MRO도 진행이 되고 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V자 반등 나오기 전에 대한조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위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저희가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대한조선의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도 MRO 사업 순항해가지고는 HDI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 대한조선을 주목해야 하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누적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 부분도 지금 이제 조단위 회사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6,900억대가 2022년이었는데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부채가 안 좋나요? 이때 당시에는 부채가 542%였는데 117%까지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자면 200% 미만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A급 등급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 그래요. 시장에서 말한 것처럼 증권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밸류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저는 이 구간 정도면은 포지션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도 구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조선은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